그러면 이제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 봐. 먼저 쉬운 거부터.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위임했을 때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또 얼마에 팔 것인가는 대리인 자기가 정한다고 하지 않았어. 대리인 지가 매수인을 계약서를 썼더니 매도인은 갑이고 매수인은 을로 쓴 거예요. 지가 매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생길 수도. 왜? 당사자를 지가 정하니까. 그러면 당사자를 이렇게 정했을 때 자기가 매수인이 되었을 때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의 이익이 되겠냐? 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냐? 매매대금 2억이라면 받던 1억 5천이요. 시가가 2억인데 1억 5천. 근데 누가 샀나? 그랬더니 지가 샀구만요. 이걸 따른다. 자기 계약.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쉬운 것을 이렇게 해버려.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해서는 돼, 안 돼. 그 다음에 쌍방을 대리해서도 이렇게 하시면 돼. 자기와 계약을 했다면,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을 했다면, 어디 보자.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을 했대. 그럼 확정무효요, 확정유효요, 불확정무효요, 불확정무효요. 응? 확정? 어디? 그러면 확정무효라면 어디 보자. 의사능력이 없어서 확정무효냐? 그걸 밝혀봐. 대리인이 비진이 표시했냐? 아니지? 의사능력 있었지? 대리권 있어, 없어? 아, 자기와 계약을 할 대리권이 있어? 아까 자기하고 계약하면 안 된다면서. 나는 저 사람들 뭘 믿어야 될지 강요하면서. 지금 이 대목에서 걸리는 거예요, 시방. 이 대목에서 걸린다니까. 여러분들의 책을 보면 뭐 대리권의 제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다시 해. 나한테 심하다고 하지 말고 잘 들어봐. 민법은 건성건성 하면 안 돼. 성격이 O형은 별로 공부 못해. 성격이 O형인 놈들은 다 떨어진다고. B형이 안 돼, B형. 사심하고 O형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하고 여기 앉았지. 그러니까 나는 B형이겠어, O형이겠어. 그래서 실패해서 나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실패해서. 그러니까 O형은 이게 건성건성, 즉 O형은 성격이 경솔해, 진지해. 경솔하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막 대답하고 막 어디 하는지도 몰라. 지금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 봐라.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자기와 계약을, 지금 대리권이 존재하느냐에 들어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직접 하면 돼, 안 돼? 안 돼. 했으면 그럴 권한이 없잖아. 했으면. 됐나? 그럼 했으면 어디? 자기와 계약을 했대. 하면 안 되는데. 했으면 확정무효요, 불확정무효요? 그렇지, 불확정무효잖아. 자기와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 했으면 따라다 무권대리. 여기 되는 거 무권대리가 되는 거. 협의의 무권대리가 돼버려. 쌍방대리 했으면 무권대리라니까 그게. 이제 이해 가셨나? 어디?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요, 확정무효요? 아까 대리권 남용은 여기 위에 올라갔어? 대리권은 있다니까. 근데 자기 계약할 대리권은 있어, 없어? 없어.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올해는 이번 달까지만 꼼꼼히 하고 다음 달부터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가니까 정신 차려. 지금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인은 자기 요구 계약을 해서는 안 돼, 원칙이. 그런데 본인이 허락했으면 돼. 본인이 네가 제가 사도 되겠지요? 그러면 그래 임마 하면 된다고. 따른다, 본인이. 그냥 본인이 허락이란 말이 없으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 해야 돼, 원칙이. 그건 다만 예외적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빚을 갚는 것은 할 수 있어. 본인의 빚을 갚는 것은. 근데 그 채무이행은 그것도 막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채무이행은 안 되고, 한번 여러분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는 할 수 있어. 채무 면제든. 근데 문제는
법정 대리는, 여기 잘 이해해봐. 법정 대리는 본인의 허락을 얻어서 자기와 계약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법정 대리는 7살 먹은 내가 우리 아들이 7살 먹은 놈의 법정 대리인이야, 내가. 이제 아들이 이제 7살 먹었어, 진짜로. 내가 나이가 40 겨우 얼마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우리 아들의 법정 대리인데, 아들이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눈치챘지? 그래서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을 받을 사정이 없어. 그래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자기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야, 법정 대리는. 눈치챘나?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을 받을 상황이 생길 수가 없어. 본인이 7살 먹은 놈이 뭘 알아서 허락을 하겠어. 그러면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자기 계약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정도 아시면 돼. 그 얘가 아버지 내가 내 땅을 우리 아들에게 주고 싶어. 7살 먹은 애에게. 그럼 7살 먹은 애의 이름으로 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내 혼자 쓰잖아. 혼자.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아버지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수증자, 미성년자, 증여자, 나 이렇게 해서 혼자 계약서 쓸 수도 있어, 없어? 자, 여기서 자기 계약 이해하셨나? 그럼 쌍방대리 하면 돼, 안 돼? 근데 본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 있는 자기 계약이 된다고 그랬지? 이 경우는 주로 누구였어? 본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는. 정난이 네가 손자에게 주는 것이다. 꼭 그걸 생각해야 돼. 법정 대리인이. 자식에게, 친권자가 자식에게 친권자의 땅을 증여하는 행위 중에 이게 나와, 딱 하나. 오래 하지도 말고. 어쨌든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안 된대. 근데 했으면 무권대리다 하시면 되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놓는데. 그 다음에 대리인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갑이 이 땅을 여러 사람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했을 때 의사를 정할 때 맨 우리는 의사표시 배운다고 의사를 정할 때 여러 사람이 협의해서 정해야 되냐? 그 얘기야. 각자가 정해도 되냐? 대리인 여러 사람인 경우 본인이 여러 사람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을 때 의사를 정할 때 여러 사람이 협의해서 정해야 되느냐? 각자가 해도 되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원칙은 대리인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의사를 정할 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협의해야 돼. 각자가 해도 돼. 자, 이거 본다. 수각. 자, 대리 수인인 경우에는 숫자 수인이다, 또 여럿이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 국어가 꼭 장남 이렇게 안 나오고 맞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셔. 별로 문제 안 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래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제 대리권의 범위 있잖아. 이게 문제가 돼.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주로.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짓도 할 수 있어. 처분.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 쓰기만 없딜까? 수선도 없딜까? 그 하는 행위를 보존행위라고 불러. 보존행위. 그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한마디로 해서 관리행위라고 불러. 관리행위는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이용이라고 하고 수익하는 것도 이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관리행위는 사용, 수익하는 것을 이용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엌을 수선하는 걸 계량행위라고 불러. 품질을 높이는 거. 여러분들이 아따 머리 머리 이쁘게 하고 오면 계량했구만 그러잖아. 계량행위 했다고. 그러니까는 머리 한 번 했으면 닷새가 안 감잖아. 그런 거. 계량행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야. 갑이 을에게 지금 토지를 팔아달라라고 위임했을 때 매매를 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다면 대리권 권한이 을의 권한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토지를 팔아달라 했어. 위임해서 토지를 위임 내용 매매. 그럼 을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했잖아, 지금. 그런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보존행위 해야 할지 관리행위 해야 할지 처분행위 해야 할지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권한을 정한 경우가 나오고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나오고서 판단이 꼭 그렇게 대답하네. 그러게
지난번에 대답해서 욕 엄청 얻어먹거든. 권한을 그러니까 꼭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년에도 하고는 하는데 문제 없겠구나 판단이 금방 나와 물어보면 시험은 권한을 여기가 나와 정한 경우가 왜냐하면 권한을 정했을 때 이제 이거야 이거 봐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매매해달라고 대리권을 주었을 때 권한이 정해졌잖아. 그러면 권한은 토지 매매할 권한이고 우리는 한번 외워본다. 이 범위를 물어보거든. 범위. 그래서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을 때는 꼭 매매만 해야 되겠어. 돈도 받아올 자격도 있겠어. 그것이 범위야. 범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권한을 정한 경우는 잘 나와. 위임받은 네가 토지를 팔아달라 그랬으면 위임받은 한 개의 의사표시와 간단해. 자,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의사표시를 하도록 대리권 주었을 때 의사표시 2개 해달라고 그러겠어? 1개만 하라고 했겠어? 의사표시 1개와 그 계약의 이행수단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즉 매매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수단은 가능해. 매매계약 하라고 했으면 매매하고 그 다음에 잔금 받고 등기 서류 넘겨주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에 2개의 의사표시는 된다 안 된다? 여기 봐.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가 막 나오거든. 저기 봐. 너 가서 돈을 수령해오라고 그랬어. 너 돈을 수금해오라고. 수금으로 갔어. 내가 갔더니 돈 주는 사람이 눈을 살짝 하면서 아양을 떠는 거예요. 이쁘게 막걸리 한 잔 받아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으니까 대포 한 잔 하라고. 그럼 깎아줘야 돼. 돈만 받아와야 돼. 그런데 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임받은 행위만 해야지 현재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위임받은 2개의 의사표시요 1개의 의사표시요. 요거 기억했다가 매매계약을 하라고 그러면 매매만 하는 거예요. 그 돈 받는 거. 그리고 나중에 계약도 팍 해지할 수도 있어. 돈 안 주면. 어디 봐. 매매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해서 매매했어. 근데 요 친구가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리 가서 팍 계약을 해지한다 할 수도. 그런 데도 없잖아. 해제. 1개의 의사표시만 해야지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해제. 해제는 의사표시가 아니요. 의사표시가 그러면 안 돼. 1개만 하라는 거예요. 1개. 머릿속에 기억해봐. 하나의 의사표시와 그 계약의 이행수단. 그게 즉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렇게 물어봐. 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한번 여쭤본다. 매매.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주었어. 다시 한다. 머릿속에 들어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탁받은 대리인은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OX. 귀 좀 바짝 세워봐. 없단 게 그런 짓 하면. 지가 막 잔금 지급 기일 연기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본인이 계산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화내지 말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포괄적으로 그 말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 잘 봐야 돼. 포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 줬다는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포괄적으로 그 말이 없으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다. 이해 가셨어? 그래서 21페이지에 그 맨 위에 대리권의 범위 보충 권한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어디 봐. 명확하다 그 말은 정해졌다 그 말이야. 위임받은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위임받은 계약 체결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 수령하고 그 이행 수단은 가능하지만 밑줄 그으셔.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 밑줄 그으셔. 계약 체결 후. 그러면 계약 체결해버렸으면 이제는 너 계약을 체결하다라고 대리권 주었으니까는 대리권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계약 체결한 후에는 그 계약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그럼 여기 봐.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체결 전에는 계약 체결하려거든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어. 체결 전에는. 그러나 체결 후에는 그런 권한은 없다. 두 개 잘 비교해봐. 체결 전, 체결 후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매도 권한,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봐. 동그라미 2번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얘기야. 체결과 이행까지.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이렇게만 나오면 잔금 수령 권한이 있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여기까지 나오면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를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4번 봤더니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후 동그라미죠. 매매계약 체결 후잖아. 후. 그냥 계약을 체결해버렸으니까 이제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거니까 그 매매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여기 시험에 주의하셔야 돼. 다시 한다.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있어. 체결 전에는. 체결 후에는 없다. 이렇게 두 개 비교하시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기가. 근데 막 사례가 나오면 위임한 의사표시만 해야지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 머릿속에 탁 받아놓는 거예요. 가장 위임받은 의사표시 왜? 그러니까 위임받은 의사표시 한 개만 하는 거고 두 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문제가 다 풀려. 그 다음에 여기는 권한을 정한 경우다. 정하지 않은 경우다. 여기는 매매계약 해달라고 정한 경우고 갑이을에게 매매계약을 해야 할지 또는 임대해야 할지 처분해야 할지 대리권 주기는 줬어. 주기는 주었는데 권한을 정했다.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118조에서 대리인은 수선 같은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관리행위,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는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여기는 무슨 뭐 제한물권 설정 등 처분행위 있잖아. 이런 거 안 된다. 안 된대. 그래서 거기에 밑으로 내려와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오른쪽으로 박스에 수권행위 해석상 명확해 명확하지 않아. 여기 박스 오른쪽에 명확하지 않다 그 말은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야. 권한을 정했어 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권한을 정한 경우도 있고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권한을 안 정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권한을 정했으면 준 권한을 의사표시만 하고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되고 권한을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권한을 정했어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보존행위와 이용행위, 관리행위만 하라는 거예요. 처분행위는 안 돼. 근데 보존행위는 수선행위와 같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지만 이용행위와 계량, 임대차가 대표적인 게 임대차. 그런 거 무제한으로 하면 안 되고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하시면 돼.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여기 관리행위 여기다가 해놓고 메모 쳐봐. 관리행위 밑에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여기다 밑줄 그죠? 교재. 21페이지 여기 박스가 있는데 관리행위 밑에다가 허용 여부가 나와. 허용 여부, 인정 여부.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존행위가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우리는 보존행위가 한다 이렇게 그냥 나오니까. 보존이 수선이야, 수선. 현상 유지. 그런 거 가능하다. 임대차는 무슨 행위였어? 임대차. 관리행위. 관리행위 중에서 이용행위야. 그래서 임대차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차는.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리해보자, 이제.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 자,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그게 확정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고요? 대리인.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의사를 정할 때는 그냥 의사 정할 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술 먹으면 안 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의사 능력이 없어버리면 확정 무효가 돼버려. 그리고 너만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했더니 대리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대리권이 있으면 확정 유효. 대리권이 없으면 불확정 이렇게 간다는 거지. 불확정 무효. 근데
대리권이 있냐 없냐와 관련하여 아까 토지에 대해서 대리권의 권한을 정한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두 가지 토지에 대해서. 그럼 정했으면 정한 일만 하는 거예요. 시킨 일만. 정하지 않았으면 보존행위와 관리행위 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으나 관리행위는 무제한이야. 제한된 범위에서야. 그래서 이렇게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에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해서 돼? 안 돼? 안 돼.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혼자서 의사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의사를 정해야 돼요.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대리할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이 없지 않네. 여기서 효력요건 배운 거예요.